네, 오늘 강의는 보장성 RP로 이제 좀 시작을 해드릴 건데, 보장성 RP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보험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진짜 보험.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험이라는 것 자체를 가입할 때 기준점이라는 게 워낙 다 다르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굉장히 혼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께 이렇게 만나서 보험을 가입하는 기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려드리고자 저는 좀 현실적으로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장성 RP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시작할 건데 일단 보험이라는 거를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을까요? 지구별부터 보험할 때 안보험 안보험이 좀 보험 생각하는 거. 안보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정몽 씨는 저도 안보험이라고 생각하고 안보험이 자, 용준 씨는 종신보험. 종신보험이 왜요? 종신보험은 보장 죽을 때까지 일반 상황에 대한 보장을 받는 거라서 2년 이후에는 어떠한 상황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연 씨는요? 2번 일단 2번 일당이 중요하다고. 와, 제가 원하는 대답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자,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장 먼저 가입을 하시는 경우는 사실 실비보험입니다. 의료실비보험이 가장 중요해요. 사실상 저희가 의료실비보험이 지금 현재 보험사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손해율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지금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 때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1세대,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2세대, 뭐 이런 식으로 연도마다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 체계가 좀 다르고요. 지금 현재는 4세대 실비보험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험을 좀 이렇게 이것저것 지금 말하는 것도 다 다르시잖아요. 말하는 것도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다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고객님마다 안보험이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가서 안보험만 가입시켜드리는 게 맞아요?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전체적으로 보고 설계해줘요. 전체적으로 보고 설계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 기준점은 어디서 나올 건데? 자, 종신보험 필요해요. 종신보험만 가서 그럼 종신보험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종신보험만 가서 세일즈하고 오실 거예요? 아니요. 어떤 보험이 필요해요? 그럼? 입원비와 수술비 필요하대요. 입원비와 수술비만 가서 딱 사인하고 올 거예요. 그 기준점이 진짜 명확하지 않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하는 신입분들이신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만나는 이 현장에 계신 분들이랑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한 뇌를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난 안보험만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왜 와가지고 쓸데없는 자꾸 이상한 것까지 얘기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보험 설계사라면 사실 저희는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제가 전문가니까 보험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고객님께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보험에 대한 기준점은 이제부터 정확하게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저는 보험이라는 것 자체를 가입할 때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보험회사가 손해보는 확률을 가지고 저희는 보험을 컨설팅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손해보는 확률, 이건 다른 말로 무슨 얘기일까요? 보험회사가 손해보는 확률. 보험금을 받는. 보험금이 지급될 확률이 높은 거. 그쵸?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청구율이 가장 높은 보험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보험금을 가장 많이 지급해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순서대로 한번 나열을 해볼까? 어떤 기준으로? 기사가 있나? 어디를 쳐다봐도 통계에 나온 게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이렇습니다. 저희가 보험 설계사이기 때문에 보험이라는 것 자체를 설계할 수가 있죠. 설계하다 보면 가장 비싼 게 결국 보험회사에선 지급할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가장 비싼 순서대로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가장 비싼 게 뭘까요? 보험 하나 가입할 때 가장 비싸요. 종신보험. 사망이죠. 자, 사망이 가장 비쌉니다. 그죠? 두 번째는 뭐가 비쌀까요? 암? 땡. 연금은요, 예전에는 10만원짜리 연금을 가입할 수 있었어요. 15만원짜리도 가입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최소 금액이 25만원입니다.
연금을 가입할 때. 왜 그럴까요? 10만 원짜리 하면 회사가 남는 게 없어서요. 그러니까 최소 금액 자체를 예전에는 10만 원짜리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자꾸 금액 사이즈를 올리는 겁니다. 왜? 고령화 시대니까. 그죠? 점점 더 회사는 지출적인 부분이 더 커질 거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연금 금액을 최소 금액 자체를 2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연금보험 가입하려면 최소 25만 원은 넣으셔야 됩니다. 신한라이프 기준이에요. 근데 뭐 다른 보험사는 뭐 15만 원짜리도 있고요, 1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언젠간 오를 겁니다. 왜? 연금은 지급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뭘까요? 비싼 순서대로. 변액? 변액은 보험 어떤 보장성이 아니잖아요. 그냥 보험 상품의 유형이죠. 암 땡. 건강보험. 건강보험 안에 암이 있고. 네. 입원비가 가장 비쌉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암은 하나의 종류지만요. 입원은요 여러 가지 질병과 여러 가지 상해로 인해서 입원을 하기 때문에 입원비는 자연스럽게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입원비가 굉장히 좀 저렴할 수 있어요. 근데 50대가 넘어가고 60대가 넘어가시면 입원비라는 부분을 설계 한번 해보시면 이 입원비 자체가 내가는 그 월 납입 보험료가 입원비만 3만 원, 4만 원이 더 벌어요. 그러면 1년 동안 총 내신다라고 하시면 얼마예요? 36만 원에서 뭐 48만 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36만 원에서 48만 원이 되는 것 자체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래봐야 입원비 만 원이야. 입원비 2만 원 나올 때요. 4일째부터. 그럼 뭐가 더 손해가 있겠어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래서 입원비를 잘 안 넣는 겁니다. 보험료가 너무 비싸기도 하고 효율적이지 못해서 이 돈으로 차라리 입원하셨을 때 본인이 직접 내시는 게 더 빠르시거든요. 근데 나이가 조금 젊으신 분들은 아직까지 입원비가 메리트가 있죠. 이해되시죠? 자, 다음은요. 이자. 입원이 나오면 뭐가 나오죠? 수술. 자, 수술입니다.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수술도 상해 수술과 또 뭐 질병 수술과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겠지만 생명보험사의 수술은 종수술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수술이 거의 웬만하면 다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성형이나 뭐 자기의 미모를 꾸민다거나 뭐 탈모나 뭐 라섹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수술 자체는 안 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수술에 대해서는 1종부터 5종 또는 손해보험사에는 1종부터 7종으로 나눠져서 종수술로 차등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종은 뭐 10만 원, 2종은 뭐 15만 원, 3종은 뭐 3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차등 지급되게 되어 있어서 제일 위험도가 5종 수술입니다. 저희 신한라이프는 5종 수술은 300만 원 내지 6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비 자체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한도를 다 줄여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손해율이 높아서요. 자, 그 다음 뭘까요? 진단. 진단입니다. 뭐? 암이에요. 암보험이 그 다음으로 비쌉니다. 저희 나라 3대 질병이라고 하죠. 암, 다음 뭐예요? 뇌. 심. 요즘에는 뇌와 심장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식습관이 안 좋아. 식습관도 너무 안 좋고요. 또 환경적인. 환경적인 이 원인이 가장 커요. 대표적으로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가 예전보다 이제 새롭게 많이 나타나면서 미세먼지를 많이 먹으면 뇌 쪽이랑 심장 쪽이 되게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구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뇌 쪽과 심장 쪽에 대한 질병 자체가 질환 자체가 요즘에는 굉장히 비싸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저희 신한라이프 같은 경우는 암보다도 사실 뇌 신문이 더 비싼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손해보험사랑 비교하면 암보험이 더 비싸요. 다음 뭘까요? 악마의 질병. 악마의 질병. 네? 치매. 그죠, 치매죠. 자, 치매 보험이라는 것 자체는 원래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에도 2018년도에 처음 치매보험이라는 게 처음 나왔고요. 그 전에는 치매보험이라는 것보다는 간병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있었죠. 그래서 간병인을 써야 되는 장애 상태나 내 장애 자체가 50%가 넘어가거나 30%가 넘어가면 간병인을 써야 되는 간병보험 같은 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원래 치매보험을 대상으로 치매 진단을 대상으로 나왔던 보험은 없었습니다. 근데 2018년도에 저희 회사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모든 회사에서 치매보험이 많이 출시가 되면서 치매보험이 많이 활성화가 됐죠. 치매보험이 많이 이제 걸리고 치매보험이 이제 비싸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요? 고령화. 고령화죠. 또 그러니까 오래 살아서야 일단 그죠. 그리고 또 뭐야? 치매는 아직까지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치매는 진단금 외적인 간병비까지도 같이 추가적으로 나왔던 치매 보험이 지금 현재는 많이 축소됐고요. 한도 금액도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치매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굉장히 좋죠. 자, 다음 뭘까요? 네, 10개까지만 적어볼게요. 이렇게 나열해 보니까 되게 어렵고 좀 맞는 것 같기도 하죠. 네. 폐? 치아? 살. 남녀. 골절? 생각보다 골절 비용이 되게 비싸요. 생각보다 골절비가 생각보다 비쌉니다. 상해로 들어가든 뭐 이렇게 해서 되게 들어가도 비싼 건 비싸요. 그래서 골절비도 비싸고 그냥 사실 어렸을 때 골절 진단금을 넣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골절 진단금은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되니까 싼 거예요. 골절 진단금을 100만 원, 200만 원 너무 비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아. 치아는 예전에는 사실 치테크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죠? 치테크가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이빨 관리가 잘 안 되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나중에 나이가 먹고 치아 보험을 여러 개를 가입해서 여기서 받고 여기서 받고 여기서 받게끔 이제 정액 보상 형태로 이제 가져갔던 그런 치아 보험들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 현재 그걸 다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치아 보험은 예전에 임플란트를 하나 하면 200만 원, 300만 원 받을 수 있고 800만 원 받을 수도 있었어요. 중복으로 이보험사 나눠서 가입하니까. 근데 하나 가서 임플란트 했더니 100만 원, 130만 원 달래요. 그래서 130만 원 받았더니 보상을 하나 했더니 800만 원 받는 거야. 이게 치테크예요. 근데 이제는 치테크가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회사에서 못하게 막아놨어요. 그래서 치아보험은 예전보다 메리트가 많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후유장애라고 하죠. 사실 후유장애라는 부분 자체가 상해 후유장애가 있고 질병 후유장애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후유장애라는 말이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디 진단을 받았어. 그럼 그 진단을 받고 나면 예를 들면 손가락을 하나 뭐 혹시나 뭐 절단이 됐습니다. 그럼 이 손가락 하나가 절단되고 나면 상해로 인해서 내가 절단이 된 건지 사실 절단이 되면 사실 다 상해잖아요. 질병으로 절단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만약에 이 상해로 인해서 손가락이 절단되면 이걸 가지고 다시 뭐 다른 살을 가지고 붙여놨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후유 장애가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원래 내게 아니었기 때문에 무조건 후유 장애가 나와요. 그래서 이 손가락 하나당 후유 장애가 3% 또는 5% 이런 식으로 후유 장애율 자체가 매겨집니다. 그럼 내가 예전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가벼운 뭐 예를 하나 들자면 예를 들면 후유 장애가 가입되어 있는 금액이 10억입니다. 근데 손가락 하나 손가락 하나 절단돼서 후유 장애가 5%를 받았어요. 얼마나 나요? 5천만 원 나요. 이렇게 실제로 가지고 있는 보험인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허리 통증, 허리 디스크 한번 받으면 허리 디스크 이후에 남는 허리 통증은 후유 장애가 남아요, 안 남아요? 추간판 탈출 수술 한번 하면 그 다음 후유 장애가 남아요, 5%가 남아요. 그럼 그 5%를 가지고 또 이렇게 청구하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10억까지 가입할 수 없습니다. 아쉽죠? 자, 이런 식으로 뭔가 가입을 해놓으면 교통사고가 나서 예를 들면 손해사정사분들 같은 경우들이 이렇게 막 오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손해사정사분들이 와서 대신 합의를 봐주거나 대신 내가 이제 못 받는 부분 자체를 좀 받아들인다거나 이런 부분을 이제
이제 체크해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거의 다 대부분 후유장애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으신지 고객님께서 후유장애가 3억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압박골절이라고 해서 이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시면 골절상을 당하면 보통 그거를 일반 골절이라고 생각하는데 손해사상사한테 맡기면 압박골절로 바꿔요. 압박골절 되면 한 20% 정도 돼요. 후유장애가. 그럼 후유장애 20%면 3억에 20%면 얼마예요? 6천이죠. 그럼 6천 받는 거에서 수수료 15%, 17%, 18% 이러고 이 정도 능력마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보험업계의 변호사가 손해사상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유장애가 이 정도 순서대로 조금 금액이 비싼 것 같아요. 질병 후유장애도 있지만 질병 후유장애는 예전만큼 많이 메리트는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질병 후유장애는 1억이라는 부분을 가입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사실 많이 가입하는 건 너무 좋은데 금액이 너무 비싸요. 암이 걸릴 수도 있고 뇌가 걸릴 수도 있고 심장이 걸릴 수도 있고 치매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럼 후유장애가 남아야 안 남아요? 무조건 남죠. 모든 질병에 후유장애를 줘야 되니까 보험회사 리스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없어졌다가 다시 좀 나왔는데 진단금 자체에 가입하는 금액이 사실 되게 낮습니다. 2천만 원. 2천만 원에 5% 받으면 10% 받으면 200만 원 받죠? 그거 받으려고 가입하시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위 후유장애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험회사가 손해보는 확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고민을 해보다가 보험회사가 보험회사가 아니고 보험비라는 것 자체가 사실 많이 비싼 부분에 대해서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봤더니 맞는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 봐도. 그죠? 그래서 저는 고객님들한테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제가 지금 구조 설명을 되게 많이 길게 한 거예요. 원래 평상시에 그냥 1위부터 10위까지 그냥 다 쭉 쓰고요. 그냥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이시니까 제가 이것저것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고객님께서 지금 가입하신 보험 자체가 이렇게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보험회사가 손해보는 확률 자체로 보험이 잘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고객님. 그리고 보험을 가입하는 기준점을 정확하게 고객님한테 인지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도 고객님 거 클리닉 내부자 한번 봤을 때 사망진단료가 얼마나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연금 거의 없습니다. 2번 조금 있어봤자 상위 입원비 있어요. 2번 수술비 모든 수술비 30만 원 요 정도 가지고 있거나 뭐 질병 수술비 뭐 50만 원, 상해 수술비 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종수술 거의 없어요. 안진단금 되게 많지만 갱신보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손해보는 확률적으로 이제 순서대로 나열을 해봤는데 요건 보험료가 이 어떻게 보면 되게 비싼 기준이잖아요. 근데 보험료가 되게 비싼 기준으로 했을 때 솔직히 이 확률적인 부분으로는 사실 이렇게 가입을 해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보험을 막 엄청 많이 알려드리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갱신보험이 좋아요, 비갱신보험이 좋아요. 그리고 고객님들한테 갱신보험과 비갱신보험도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럼 갱신보험과 비갱신보험을 조금 들어봤을 때 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갱신보험과 비갱신보험? 비갱신이야. 비갱신이? 왜요? 갱신보험은 나이가 먹을수록 계속 기하 볼수록 올라가니까. 그럼 갱신보험을 왜 만들어놨을까요? 어릴 때는 이제 그 들어놓은 보험으로 인해서 받을 확률이 적으니까 적은 만큼 조금 내라. 위험도가 높으면 높은 만큼 많이 내라. 뭐 얼추도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갱신보험과 비갱신보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건 뭐냐면 갱신보험의 비율 자체는 70% 정도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비갱신보험을 가입하시는 기준은 30% 정도를 가입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나이대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무슨 기준점이라는 게 있냐면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 한도가 있겠죠. 암 한도가 예를 들면 1억이래요. 그럼 1억에서 7천만 원을 갱신으로 넣고 비갱신으로 3천만 원을 넣는 거예요. 왜요? 1억이라는 금액으로 비갱신이 좋은 건 알겠어. 근데 1억이라는 금액을 자체를 비갱신으로 다 가입하면 어떻게 돼요? 많이 금액이 나와. 비싸겠죠? 네. 갱신과 비갱신의 문제는 알죠? 갱신이 뭐예요? 나이가 들수록 연령에 따라 보험료를 높이는 방식.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서술적인 거고 갱신이 뭐예요? 새로 말 그대로 신규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3년 갱신, 1년 갱신, 3년 갱신, 5년 갱신, 뭐 10년 갱신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럼 이게 3년마다 갱신되는 거잖아요. 그럼 3년마다 무슨 기준으로? 보험날. 그죠? 이 사람의 지금 현재 나이에 다시 또 직업군과 지금 현재 이 사람의 뭐 기존의 병력과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고 이 사람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의 확률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갱신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갈 확률이 높죠. 그래서 갱신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의 금액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어리신 분들한테는 싸죠. 저렴합니다. 근데 되게 저렴하니까 70% 정도를 가입해라. 그리고 비갱신보험은 뭐예요? 그대로 처음에 나입했던 거 그대로 보험료 인상이 없이 쭉. 그죠? 만약에 뭐 20년 납이래요. 그 20년 납에 종신 만기가 있고 뭐 100세 만기가 있고 90세 만기가 있겠죠. 그럼 이런 이 만기 기간까지 20년만 납입하면 이제 더 이상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게 비갱신 보험입니다. 그죠? 10년이든 15년이든 내가 납입 기간을 알아서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20년 납에 종신 만기래 또는 100세 만기래. 그러니까 어때요? 금액이 비싸겠죠? 네. 그 이 두 가지의 금액 차이는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근데 비갱신 암보험을 예를 들면 암이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면 암이라는 부분으로 1억을 비갱신으로 컨설팅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뭐 한 10얼마 나오겠죠. 근데 갱신으로 내가 1억을 넣으면 얼마가 나올까요? 4만, 4만. 한 2, 3만 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저렴하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갱신을 70% 정도 넣으시고 비갱신을 30% 정도 넣는 게 가장 이상적인 보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놓는 게 가장 이상적인 이유는 뭐냐면 경제소득 구간과 경제에서 은퇴했을 때의 구간이에요. 저희가 솔직히 보험이라는 걸 가입할 때요. 예를 들면 병원비는 어디서 나와요? 만약에 내가 그냥 암 치료를 받았어. 근데 병원비 자체가 한 3천만 원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어디서 나와요? 보험 중에? 네?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이미 혜택을 다 받고 보험료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 보험료가 나왔어. 얼마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보험이? 그죠? 실비에서 나와요. 실비 한도 금액이 얼마예요? 5천이에요. 5천만 원 내에서 웬만한 건 다 나옵니다. 병원비 걱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보험을 막 1억씩 가입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내가 경제소득을 하고 있으면요, 연봉이라는 게 측정되고 월급이라는 게 측정되고 일당이라는 게 측정되죠. 그래서 제가 입사하고 신입 때 되게 많이 얘기했던 건 예를 들면 송현이가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자동차 사고가 나면 만약에 입원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럼 한 2주 정도 입원을 하게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쨌든 100대 0으로 가시를 만약에 했다라고 해도 병원비만 보상해주고 그 다음 합의금 절차를 거치죠. 그럼 합의금 절차는 어떤 기준으로 나올까요? 어렵나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 기간밖에 못 벌어들이니까 그거를 그렇죠. 그런 걸 이제 휴업 손해라고 하죠. 그죠?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보험을 가입할 때도 예를 들면 내가 과실이 100%예요. 그리고 내가 사고를 냈어. 상대방한테 보험 처리 다 해줘야 돼. 합의금도 어쨌든 자동차 보험에서 다 나가죠. 하지만 내가 잠깐 자리 비우고 나도 다쳤어. 그래서 나도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럼 회사에서 월급 줘요? 아니 그죠? 월급 안 줍니다. 그럼 2주치 나의 월급은 어디서 메꿔야 됩니까? 보험에서. 입원비로, 수술비로 추가적인 정액보상 형태로 받는 금액으로 메꾸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암도 마찬가지예요. 암도 치료하는 기간 자체가 대략적으로 3년 정도 걸린다라고 얘기합니다. 항암 치료가. 그러면 1년 연봉이 고객님이 연봉이 얼마세요? 5천이세요? 그럼 1억 5천 정도 되셔야 되는 거야. 암 진단금이. 근데 1억 5천을 내가 비갱신으로만 가입하려고 했더니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갱신과 비갱신을 적절하게 나눠서 진단금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럼 고객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중에 돼서 갱신돼서 금액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돼서 경제에서 은퇴하실 때쯤이면 갱신 자체는 특약 삭제하시면 됩니다. 또는 해지하세요.
왜? 그때 가면 비갱신은 끝나 있을 거니까. 납입 기간 20년 또는 15년 정도 납입하면 더 이상 돈 안 되지 않아도 진단금 만약에 3천만 원 또는 진단금 5천만 원 정도는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진단금 5천만 원 남고 그때는 12번만 유지하시고 갱신은 금액이 자꾸 올라가니까 삭제하세요. 왜? 은퇴했잖아. 이해되세요? 자, 쉽게 그냥 가볍게 생각하세요. 경제소득 구간이 있을 때는 내가 돈을 벌고 있는 시기예요. 돈을 벌고 있는 시기에 암이 걸렸을 때가 위험합니까? 아니면 경제에서 은퇴했을 때 암이 걸렸을 때가 위험합니까? 돈 벌고 있을 때 돈을 벌고 있을 때가 훨씬 더 위험해요. 왜요? 돈을 못 버네. 내 자녀도 있을 수도 있고 내 배우자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데 내가 어디가 아파요? 어떻게 해요? 그 리스크가 가장 큰 거예요. 그 리스크가 가장 크기 때문에 내 연봉의 내 연봉이 한 3년 정도 또는 뭔가 치유하는 기간 자체에 대해서 그걸 측정시켜 놓고 우리는 그 내가 연봉 정도, 내가 벌고 있는 정도, 월급 정도 이 정도는 보험으로 추가적인 보상 형태를 만드셔야 되는 거죠. 이게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입니다. 가족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가족이 있거나 돈이 있으면 어찌됐든 저희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은퇴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돈을 벌고 있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것만 지키면 되잖아요. 그죠? 가지고 있는 것만 지키면 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이왕 돈을 낼 거 비갱신 한 30% 정도 준비하시고 나중에 돼서 더 이상 돈 내지 않고 그래도 치료 편하게 받으시라는 거죠. 실비로 치료하고 나중에 만약에 암이 걸렸어 그럼 실비로 치료하고 진단금 3천만 원 나오는데 어때요? 그럼 병원을 못 가거나 자식들한테 폐 끼치거나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험을 가입하는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때는 손해보험사 아니죠. 이제 저희 보험사 자체에서 손해 볼 수 있는 확률 자체를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토대로 고객님께서 갱신과 비갱신 보험으로 이제 가지고 있으신 것도 있으실 것 같은데 갱신과 비갱신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 갱신과 비갱신을 왜 나눠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경제소득 구간과 경제에서 은퇴했을 때의 구간을 같이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험을 왜 어떻게 가입해야 되는지는 이제 알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사망보험금도 어떻게 가입해야 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망보험금도 종신보험이 있지만 정기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망보험금도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으로 나눠져요. 근데 종신보험은 내가 몸이 끝날 때까지 보장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정기보험은 뭐예요? 정해진 기간 동안. 그죠? 정해진 기간 동안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종신보험으로 준비할 거 예를 들면 1억 그리고 정기보험으로 준비할 거 종신보험으로 준비할 거 5천 그리고 내 정기보험으로 준비할 거 2억 5천. 왜 경제에서 은퇴하는 거 한 60대로 잡고요. 60대까지만 그냥 정기보험 가입하는 거야. 그러면 보험료가 어떻게 될까요? 좀 저렴하게 사망보험금 3억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경제소득 구간 자체에서 내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경제소득을 하고 있는데 암이 걸리는 게 무서워요? 사망하는 게 무서워요? 그죠? 사망이 더 무서운데 사람들은 가서 암만 팔아요. 이 두 분은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암만 필요하다고. 그죠? 전 이제 이해가 안 가거든. 종신보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종신보험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경제소득 구간에 나한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가 가장 리스크가 커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주변 친구분들 아버지 안 계신 가정이 좀 있잖아요. 생각보다 주변 친구들 조금만 돌아봐도 저 친구들 12명인데요. 12명 중에 4명 자체가 아버지가 지금 안 계세요. 한두 분은 계실걸요? 전체적으로 60세 이전에 돌아가시는 대한민국 남자들의 사망 평균 확률이 18%가 넘습니다. 근데 암이 중요해요? 암은 안 걸릴 수도 있고요. 나중에 늦게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죠. 물론 사망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사망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위험이라는 것 자체를 준비하려고 준비하는 거면 이왕 준비하는 거면 사망부터 준비하셔야 되는 게 맞죠. 종신보험은 금액이 너무 비싸요. 그럼 정기보험이라도 먼저 준비해드리는 게 맞죠. 그죠? 정기보험 1억이라도 컨설팅 해드리면 60세 만기 컨설팅 해드리면 5만 원도 안 나와요. 근데 그런 거를 컨설팅을 안 해드리고 가서 사람들이 암보험을 원하니까 암보험만 팝니다. 실비보험만 원하니까 실비보험만 팔아요. 정확하게 기준점을 정해놓고 우리는 기준점에서 사망부터 채워드리고 그 다음 연금 채워드리고 그 다음 입원비, 수술비 기회에 맞게 사람들한테 이걸 채워드리면서 지금 현재 고객님의 보장 상태가 완벽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고 한번 다 풀어 이 고객님과의 부정분석표를 보면 부족한 게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내 머릿속에 이런 것만 좀 가지고 사람들 보면서 부정분석을 한번 해보시면 아마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끊었다 갈게요.